자,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은 논술형 문제 이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객관식 문제와 다르게 논술형 문제는 그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데, 그 풀이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지금 내가 보는 시험이 어떤 것을 평가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 뭐 분배법칙하고 뭐 다항식 1차식끼리 뭐 더해서 뭐 동기항끼리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계산 과정이 다 우리가 평가하는 요소였는데, 지금은 그런 계산 과정은 이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한테 체화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산들은 생략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어떻게 생략하는 거냐, 그거를 이제 설명할 거고, 혹시라도 나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다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답안지에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떤 거를 옮기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거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풀이라는 거는 풀이를 발견하는 과정과 그 풀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객관식 문제 풀듯이 푸는 거는 풀이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서술형에는 그 발견한 풀이 과정을 실행시키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발견한 풀이를 작성을 한다는 것을 이제 풀이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볼게요.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뭐 간단한 문제여서 아까처럼 뭐 그런 게 없어요. 자, 남학생, 여학생을 모두 합하여 10명인 동아리에서 대표 3명을 뽑는다. 자, 대표 3명이 각각 같은 거잖아요. 대표 같은 거니까 10명 중에 3명을 뽑는다. 10, C, 3이고, 자, 10C, 3은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은 10, 9, 8, 그 다음에 3, 2, 1.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120이죠. 자, 근데 만약에 서술형에 쓴다. 자,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자, 일단은 좀 더 정확히 한번 표현해 볼게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게 뭐 10팩, 3팩, 7팩, 이거 계산하면은 120인데, 만약에 쌤이 이거를 서술형 답안에 쓴다면은,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 그러면은 그냥 10, C, 3은 120이다. 쌤은 이렇게 풀이를 쓸 것 같아요. 계산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볼게요. 자, 지금부터 풀이 과정을 발견하는 과정은 파란색, 그리고 풀이를 쓰는 거는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하는 풀이는 빨간색, 풀이 과정을 발견하는 단계는 파란색으로 쓸 거예요. 자, 1-2번. 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하여 모두 10명의 동아리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 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자, 이거는 모두 대표가 남학생인 경우를 빼면 될 거예요. 모두 남학생인 경우를 빼면은 적어도 1명은 여자겠죠. 따라서, 자, 이거 한번 풀어보면은, 우리가 전체 대표의 개수는 10C3, 아까 전에 구한 거. 그 다음에 남학생의 개수는 X라고 하면은, XC3. 이걸 빼준 게 이제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대표가 되는 경우의 수고, 이게 85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은, 2항에도 정리하면은, XC3은, 35.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은, X, X-1, X-2, 그 다음에 3, 2, 1 계산하니까 35다. 그래서 좀 더 풀어주면은 X, X-1, X-2는 35 곱하기 3 곱하기 2다. 이걸 좀 더 정리하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다.
따라서 x, x-1, x-2니까 따라서 x는 7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고, 자, 이런 거는 이제 풀이 과정을 발견한 거고, 이제 이걸 답안지에 작성할 때 어떻게 쓰냐. 자, 일단 정확히 x가 뭔지 설정해 줘야 돼요. 자, 남학생이 수를 x라고 하자. 남학생이 수를 x라고 하면 10, C3 마이너스 x C3은 85다. 따라서 이제 x C3은 35이다. 따라서 x 마이너스 따라서 요 나온 결과 있죠. 이 계산 결과 이걸 써줄 거예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이다. 따라서 x는 7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중간의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그 계산 결과를 나온 결과를 이렇게 작성해 주면은 조금 더 짧고 간결한 풀이가 됐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이 과정을 일단 발견해 볼게요. 풀이 과정을 발견해 보니까 자, 일단은 이 식은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때 x, y를 바꿔줘야겠죠. x, y를 바꿔주면 x는 루트 1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아니고 y죠. 여기 y 이걸 정리해주니까 x 마이너스 2는 루트 1 마이너스 y. 자,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1 마이너스 y의 제곱 그거 풀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1 마이너스 y.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더하기 1. 따라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자, 이 함수의 치역이 이 함수의 치역이 요거의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 함수의 치역 어떻게 구하냐? 자, 치역은 뭐야? 이거를 뭐 암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자,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이 그래프의 개형 y는 루트 1-x 더하기 2는 자, 이런 개형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개형. 그쵸? 근데 여기서 이 값이 뭐가 돼요? 이 값이 y는 2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의 치역 여기서 이제 치역은 y인데 이 y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따라서 이거의 정의역 이제 x의 y가 바뀌었으니까 이거의 정의역은 이제 어떻게? 정의역은 x가 2보다 더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이 과정으로 좀 더 풀이 과정을 한번 써주면은 자, 한 가지 더 x, y를 바꿔주면 여기에다가 자, y는 x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므로 이걸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므로. 근데 우리가 그냥 혼자 연습장에 풀 때는 이런 말 안 쓰죠. 왜냐면은 쌤이 이제 파란색으로 쓴 거는 연습장에 썼다는 가정하에 파란색으로 한 거고 다시 빨간색으로 이제 서술형 답안지 작성을 해볼게요. 자, y는 루트 1-x 더하기 2의 치역은 y 어떤 y? 2보다 크거나 같은 y 이고 그 다음에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므로 x와 y를 바꿔주면 x는 루트 1 마이너스 y 더하기 2이고 이 식을 y에 대해 정리하면 y는 뭐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므로 fx의 y는 fx의 역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단 치역이 정역이 돼서 x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왼쪽 것과 뭔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계산 과정이 조금은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이 없고. 자, 그 다음 문제 논술형 3번. 자, 함수가 있고 가나 조건에 만족할 때 이제 푸는 건데, 자, 일단 3-1번은 뭐 문제가 쉽고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가볍게만 풀고 갈게요. 자, fx의 정근선을 구해라. 자, fx를 정리해야겠죠. x-1로 두고 그 다음에 분모를 2 x-1로 두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a꼴로 만들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없애주고 더하기 a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니까 x-1분의 2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되죠. 따라서 점근선은 x는 1, y는 2. 이건 간단한 문제였죠. 그리고 이건 답만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구하라고만 했잖아요. 자, 근데 쌤이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풀이 쓴 친구가 많아서 한번 풀이를 구경해 보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뭐 공식을 이용해서 뭐 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쌤은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공식도 정말 유용한 공식이 있어요. 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간단하게 바꿔주는 공식이 있는데, 이런 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식 같은 거 외웠다가 나중에 이거 공식 까먹었을 때 이거 풀라고 하면은 못 풀어요. 이런 원리적인 풀이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이런 거를 대소식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소식을 조작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다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데, 이런 식 조작 연습은 하지도 않고 뭐 이상한 공식 써서 정근선 구하고 하는 거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3-2번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교과서에 이거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기억나죠?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문제 있었죠. 자, 일단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 개형.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간단하게 그릴게요. X축, Y축 간단히 그리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자, X축, Y축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정근선이 1하고 이래요. X는 1. 자, 일단 이거 표시. 이걸 써준 이유가 그래프에서 x, y랑 0 표시가 중요해서 쓴 거고, 정근선 먼저 표시할게요. 정근선 x는 1, 얼추 이 정도. 이 정근선. 그 다음에 y는 2. y는 2는 얼추 한 1, 2,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y는 2. 자, fx의 정근선을 그렸어요. 이제 fx 그릴 거예요. fx는 일단은 쌤이 봤을 때 fx는 그래프가 뭐 이런 모양,
또는 이 모양이 아니면은 이런 모양 이죠. 여기 있는 거 빼먹었다. 자, 근데 이때 자, fx가 이런 모양이면은 첫 번째 치역이 y가 2보다 작다라는 거 만족할까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 위에 있잖아요. 이 위에 이런 모양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fx는 모양이 얼추 모양이 뭐 이렇게 돼야겠다. 정확히는 몰라도 자, 이런 모양을 가져야겠다. 왜냐면은 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 가 조건에 의해서 치역이 y가 2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한 거, 아까 전에 뭘 구했었냐면은 아까 전에 fx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이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fx가 x-1분의 a 더하기 2 더하기 2였는데, 자, 그림이 지금 왼쪽에 있는 보라색처럼 그려주려면은 이 a 더하기 2가 어떨 때 이 보라색처럼 그려질까요? 그쵸? a 더하기 2가 음수일 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답안지 있을 때 빨간색. 자, 가 조건에 의해 a 더하기 2가 양수일 수 없고 a 더하기 2가 0보다 작을 때일 때 가 조건을 만족함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해서 알게 된 사실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족함으로 a 더하기 2가 0이 성립한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쌤이 근데 뭐 그림을 그려서 뭐 그림 그리면서 이 경우 그림 그려서 뭐 설명한 경우도 다 맞게 해줬는데, 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한글로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3번. 자, 실수 a-b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x가 2보다 클 때, 이때의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이때 모양은 아까 전에 얼추 그렸는데, 2하고, 여기가 한 2라고 하면은, fx의 그래프가 얼추 이런 모양.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자, gx를 볼 거예요. gx를 볼 건데, 자, gx의 개형, 여기도 그려볼게요. gx의 개형은, 자, x 앞의 개수가 음수고, 루트 앞의 개수가 음수니까, 자,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보이죠? 이런 모양.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 그릴 건데, 자, 첫 번째, 자,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여기 구멍 뚫고, 자,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은 될까요? 안 되죠.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은 뭐의 문제냐? 여기에 이 조건,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쵸?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두 개니까. 그럼 따라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 조건에 의해서 그래프가
요 아래 그려줘야 된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나 조건에 의해서 그래프가 요선, 이 값이 뭐야? F2 아래에 있는 건 맞는데, 자, 중요한 점은 F2 아래만 만족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 이렇게만 그려도, 나 조건을 만족해요. 1대1 함수거든요. X축과 평행한 거 아무리 그어도 만나는 점이 한 개죠. 이거는 1대1 함수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족권 한번 더 쓸게요. 가족권. 치역이 치역이 2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요 안에 지금 함수가 같지 않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치역이기 때문에 치역이 원소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붕 떠 있으면은, 그래프가 붕 떠 있으면은 치역이 원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가조건에 의해서 이게 F2보다 작거나 같은데, 작으면은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여기서 만나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이 점은 F2이고, 그래서 가 조건과 나 조건이 동시에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때 F2랑 여기서 1이 대표한 거 F2랑 G가 같다. 가와 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풀이로 쓰면은, 자, 여러분들 수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풀이. 자, 나 조건에 의해서. 자, 나 조건에 의해 1대1 함수이고, 그 다음에 가조건에 의해, 가조건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공역을 치역으로 생각하면은 1대1 대응이 그러니까 1대1 함수에 공역과 치역을 같다고 생각하면은 1대1 대응 함수가 되죠. 그래서 가조건에 의해서 이제 1대1 대응까지 되고, 대응 함수이고, 따라서 F2랑 G가 같아야 된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만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 이제 계산 과정은 생략을 했어요. 계산 과정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산 과정은 생략해서 이거 계산하면 A-B가 5가 나오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림으로 그래서 설명한 것까지 맞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렇게 쓴 거고, 자, 쌤은 이거를 어떻게 적었냐? 자, 여기 주황색으로. 자, 주황색의 풀이도 뭐라고 해야 되지? 서술형 풀이. 자, 가 조건에 의해. 자, 여기서 이 점, 이렇게 갈 때 이 점이 G2잖아요. G2. G2가 이미지 F가 치역이 Y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치역이 2보다 큰 거 있으니까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으면은 치역 만족하죠. 만족하고, 그 다음에 요거일 때도 치역이 2보다 작다 만족하고. 근데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은 이 부분이 치역에서 빠지니까, 가 조건에 의해 뭘 할 수 있냐? G2는 F2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야 돼. 1이 아니고 2죠. 2. 잘못 썼네. G2가 2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 G2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2보다 작아야 되고, 아니면은 F2랑 같아야 되고, 이렇게 그려지면은 치역이 2보다 작다를 만족하니까. 그래서 가조건에 의해
이게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에 의해. 나 조건에 의해. 나 조건 보자. 나 조건에서 이제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도 그림을 그렸지만은, 자, 이렇게 있으면은 1대1 함수가 안 된다고 했죠. 1대1 함수가 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아래일 때. 그러면 이거 식으로 써보면은 뭐야? 나 조건에 의해 G2가 F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쵸?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 따라서 F2가 G2이다.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어요. F2랑 G2가 같다.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조건을 변형할게. 다른 조건. 나 조건을 뭐 부등호 필요 없이 1대1 함수이므로 왜냐면은 이제 가에서 지금 F2의 범위 정했잖아요. 가에서 F2가 여기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가에 근데 만약 이렇게 그려지면은 1대1 함수 만족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면은 그러면은 1대1 함수가 되면서 가족권을 만족하려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1대1 가족권을 만족하면서 1대1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1대1 함수이므로 F2는 G이다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일단은 우리가 보통 지금 세풀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자, 일단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 느낌적으로 근데 감이 와요. 이거 풀기도 전에도 F2랑 G가 같을 때 이게 될 거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일 건데, 자,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자, F2가 G2보다 크다. 근데 이게 모순이다. 그리고 F2가 G2보다 작다. 근데 이게 모두 모순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두 개 다 모순이면은 결국 F2는 G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추측하고 이 추측한 거를 요 아래에 있는 이거를 보이면은 추측한 게 증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추측은 이건데 그러면은 아래 방법을 이용해서 보여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F2보다 G2가 큰 경우 그러면은 자, G2는 자, 여기 그려보면은 G2가 F2보다 작으니까 G2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G2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이 부분이 치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조건을 주면은 이건 어떤 거에 모순이냐면은 이거 나면은 자, 가조건의 모순이죠. 치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가의 모순이다. 그럼 두 번째 경우에서 F2보다 G2가 큰 경우 그림 그려볼게요. F2보다 G2가 크다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죠. 나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나의 모순이다. 나의 모순. 그러면은 가에도 모순이고 나에도 모순이니까 F2가 G보다 크다도 모순이고 G가 F2보다 크다도 모순이니까 따라서 알 수 있는 거는 F2랑 G가 같다. 자,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걸 이제 해답지에 써주면 되냐. 여기서 이 부분 지금 네모 치는 이 부분을 써줘도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자, 이제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나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3-3을 풀어봤는데 아마 쌤이 한 것처럼 작성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지만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